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30년도에 나온 미국 증권법의 모든 암호화폐가 그 룰에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이번엔 그 증권법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이제 거의 99%죠. 암호화폐를 먹겠다. 암호화폐를 다 내 휘하에 두겠다. 그렇게 해서 내 조종하에 두겠다.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수많은 돈을 삥 뜯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한 번쯤은 손 봐야 되는 게 증권법이죠. 이들이 쉽게 금융 관련해서 법안을 바꾸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법 하나를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90여 년 동안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어요. 이 시스템 하나로. 그런데 그들이 돈을 쥐고 있는 그들이 이거를 쉽게 바꾸려 하겠습니까? 바꿀 이유가 1도 없죠. 그런데 암호화폐가 들어와 버렸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망을 통해서 본인들이 제어할 수 없는 곳에서 금융 생태계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 인프라까지 인풋을 시키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을 바꿔야 되겠죠. 증권법을. 이 얼마나 얍삽한 술책입니까? 너무나도 눈에 띄는 그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더니 민원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했나 보죠. 우리가 왜 그걸 따라야 되나? 너무 고리타분한 증권법이다.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통째로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세기 전에 만든 법안이죠. 이거를 바꿨어도 진즉 바꿨어야 되죠. 근데 너무나도 편하게 들어왔던 그들의 돈 시스템은 그거를 거부했겠죠.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24시간 동안 점차 긍정적인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나라의 투자자들은 SEC가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소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방기관이 개인이 자신의 사용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상화폐 사용하는 것을 태클을 거는 걸 금지한다. 암호화폐 및 P2P 거래의 자체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선언을 했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게 시기가 조금만 늦춰져도 미국 시민들은 굉장히 큰 부를 갖고 갈 찬스,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그 시스템을 막을 권한이 없어요. 정지시킬 수도 없어요.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밴시킨다 그래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고 그 블록을 인정을 하고 거래를 하고 또 누군가는 채굴을 하고 또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혼자 방해를 한다 그래서 금지시킨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얼마나 예리하고 철두철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진절머리가 나서 만든 게 비트코인인데 이 하원 의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드에서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브로드캐스팅하고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그리고 블록을 생성을 했다고 방송을 하고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이 블록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많은 노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자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죠. 거기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SEC는 바이낸스 그리고 블록파이 그리고 리플 및 비트커넥트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암호화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도 SEC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인 사건들인데 아직까지는 SEC 틀에서 자산으로 인정되는 모든 금융 거래를 컨트롤하는 이 SEC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JP모건이거든요. 이 대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이미 다이먼. 생긴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너무나 기회주의를 쫓는 양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냥 모든 말들이 다 사기일 것 같은 그런 JP모건에서 그래도 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뉴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이 고객의 암호화폐 투자를 돕기 위해 글로벌 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 또한 굉장히 이기적인 말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이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수많은 고객들이 있다. 지금 그들의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 그게 글로벌 규정이든 각국의 규정이든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암호화폐의 특성상 한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그 룰을 만든다 그래서 그 국가만이 그 룰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규정이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돈 따먹기, 땅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점 매수를 할 것인가? 누가 그 베이직에 수많은 돈을 깔아놓을 것인가? 어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은 커져 나갈 건데 지금보다 뭐 20배, 30배, 40배, 100배 커져 나갈 건데 지금 어떤 나라가 그 문호를 빨리 오픈을 해서 지금 가격의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한 나라의 리더가 정말 잘 나와야 됩니다.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앞으로 10대, 20대, 30대 분들이 살아갈 수많은 날들을 지금부터 잘 가꾸어주고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에는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투표하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JP 모건도 얘가 하는 말은 저는 거의 100% 항상 기회주의에 노출된 그런 자본주의적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싫지만 JP 모건이라는 회사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가 결국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헤지펀드를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대형 기관이 암호화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 및 노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웰스 파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초채택 단계에 진입을 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 강남에 땅을 사고 있다. 디지털 안에 내 성을 쌓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지치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죠. 우왕좌왕하게 만들죠. 현타 오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정신적이 됐든 금전적이 됐든 이 시장에서 지쳐서 만약에 나가버리게 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암호화폐를 몰랐다면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참지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났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정말 얼마나 큰 현타가 오겠어요. 정말 현실이 너무 싫겠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댓글에 좀 안 좋은 말을 쓴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예전에 코인을 샀다가 던졌어. 근데 지금 많이 올라 버렸어. 그럼 너무 약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하는데 그 전에 손절했던 금액들이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기는 싫고 왜 자기가 옛날에 샀던 가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절했던 가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들을 하나씩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약오르니까 짜증나니까 리플 던졌는데 손절 보고 던졌는데 계속 오른다는 썸네일이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포기를 해버리면 어제는 뭐 이제 주식 돈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제
많은 기관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은행들, 이런 곳에서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또 관찰하고 SEC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를 계속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분명히 필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제 뭐 지긋지긋하네요. 매일매일 SEC와의 소송 관련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변호사 제레미 호건 SEC 대 리플 소송의 결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오늘이죠. 이제 새로운 증거가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고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많은 분석가들은 리플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SEC가 소송을 확실히 끝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거 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오셨죠. 웰스파고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죠. 이 사람이 주최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SEC 대 리플의 소송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에게 유리한 증거가 100개 있는데 우리는 10개 정도밖에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리플의 입장에서 소송은 아주 잘 진행됐지만 내가 본 진짜 확실한 증거는 5개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거니 패배할 거니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오늘 공개가 되고 두 갈래죠. 승리를 할 건지 패배를 할 건지 아니면 합의로 끝날 건지. 근데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합의는 없다. 우리는 승소하겠다고 자꾸 외치고 있죠. 저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런데 제레미 호건은 가장 가능성 있는 해결 방법은 합의다. 처음부터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기는 게임이 아닌, 그 누구도 지는 게임이 아닌 SEC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직거리를 해왔습니다. 합의금, 결국 합의의 끝은 돈. 그러나 화해로 끝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승소하느냐에 따라 패소하느냐에 따라 XRP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 리플의 승리는 결국 많은 곳에서 재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설사 XRP 리플이 패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곳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XRP 거래는 SEC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 거래소에서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미국 니네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XRP 홀더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준다면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 싱가포르나 스위스로 가겠다. 그럼 누가 더 손해인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수많은 중국계 회사를 아무런 제재 없이 나스닥에 상장을 시킨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왜 그것도 자국의 암호화폐, 자국의 회사인 XRP 리플을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 성가시게, 그렇게 괴롭히나. 분명히 그 안에는 음모론, 내막이 있다 라는 판단밖에 쓰질 않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아주 그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잘 갖다가 상장을 시켜주는데 왜 굳이 자국의 회사를 이렇게 귀찮게 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정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SEC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자넷 앨런과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모를까요? 어쩌면 이 세 명이 합작한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새는 제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시겠지만 SEC 관련 기사가 그래도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궁금한 데이터니까 오늘 또 사람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또 주말입니다. 진짜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굉장히 조심하시고 지금 엄청난 확진자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스크 잘 챙겨 쓰시고
또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